안녕하세요. 제 말투가 너무 무섭답니다. 그래서 보이스톡을 하려는데도 너무 대화가 안 통할 사람 같아서 전화를 못 한다는 어느 구독자님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쌍방울 전 회장이 베트남과 필리핀을 위장으로 오가면서 주거점은 태국에 놓고 태국 이민국에게 5일간 추적당해서 위치 추적, 태국에 AIS 썼겠죠. 위치 추적으로 잡혔는데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에 준하는 달러를 가지고 있고, 뉴스 보도 보셨죠? 그런데 태국에, 라오스에, 베트남에, 캄보디아에, 필리핀에 왜 그렇게 한국의 우범자들이 많이 숨어드는 걸까요? 필리핀은 7천여 개의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닐라를 벗어나면 사실 찾기가 어렵고요. 태국은 지낼 수 있는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숙박, 골프, 유흥, 밤문화. 그 다음에 지역이 방콕 아니더라도 파타야, 푸켓, 치앙마이, 방콕 인근에 태국이 77개의 주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방콕 벗어나면 한국인이 지낼 만한 데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음식점이 없을 뿐이죠. 그리고 태국 경찰이나 라오스 경찰이나 인터폴 적색 수배가 뜨기 전에는 일부러 범죄자가 있는 곳 인지가 돼도 잡으러 다니진 않거든요. 특히 라오스는 더 그렇습니다. 그 국가 간의 범죄 인도 조약이 돼 있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돼 있는 나라들도 급하지 않으면 소극적이거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우범자들이, 한국에서 수배받는 사람들이 도망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최근에 라오스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를 가만히 보다가 그 쌍방울 전 회장이 강제 송환 거부 소송을 내고, 돈이 있으니까 태국인 변호사를 사고 불법 체류한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요즘은 그 우범자들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해요. 외무부하고 법무부에서. 여권 기한이 남아 있어도 여권을 무효화 시켜버리면 어디 육로 이미그레이션이나 다른 나라 넘어가다가 이미그레이션에서 여권이 정보가 뜨지 않으니까 체포가 되는 거죠. 한국에 안 가고 몇 달을 버틸 것 같다라는 생각의 뉴스가 나왔는데, 만약에 내년 총선에 이 사람이 몇 달 지나고 시간 끌다가 그때쯤 귀국하게 되면 정치권에서 받을 타격이 엄청나잖아요. 그 사람하고 연관되어 있는 정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빠른 귀국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뉴스에 그게 나와요. 현지의 수감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서 갈등을 느끼고 내일이라도 비행기 타고 한국 가겠다. 맞습니다. 불법 체류하면요, 경찰서 유치장이나 이민국 수용소에 들어가고 48시간 이내에 태국 법원에 가서 직결 심판을 받아요. 벌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3,000바트 미만이니까 돈 10만 원 미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태국 내에, 태국 77개 주에 다른 범죄 사실이 인지되는 것이 없으면 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온라인으로 한 번에 딱 조회해서 수배 사항이 뜨는 게 아니라 각 경찰서 주마다 다 의뢰를 하는데 시간이 그게 한 보름 정도 걸리는데, 그것도 돈 몇천 바 집어주면, 한 20만 원 집어주면 하루 이틀에 끝내요. 이 쌍방울 전 회장은 그 절차를 마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죠. 유치장이 너무 힘들어서.
태국 유치장요. 제가 지난 영상에 일주일만 있으면 정신병 걸리고 보름 있으면 자살하고 싶다는 그 유치장. 태국의 실롬 유치장. 끔찍합니다. 아파트 한 35평 되는 평수에 170명에서 180명 수용되어 있고요. 화장실 2칸에 바가지로 물 떠서 목욕하는 시설 딱 하나 있고요. 잠은 가로 45cm, 세로 150cm. 그러니까 칼잠조차 잘 수가 없고 새우잠을 자려면 무릎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45cm를 넘어가니까 잘 수가 없어서 전부 일어서서 밤을 새우거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은 옆 사람한테 돈을 한 500바트, 한 16,000원 주고 그 자리를 삽니다, 하루에. 그 자리 몇 개 사가지고 하루에 5, 6만 원 정도 쓰고 45cm짜리 4개 잡으면 90cm, 180cm 가로 세로 길게 확보해서 거기서 매트리스 허름한 거 깔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제 지난 영상에 보시면 아시지만 태국 유치장과 태국 치앙마이 맵빙경찰서 유치장 경험했잖아요. 정말 사람 있을 곳 아니고요. 인권 사각지대고요. 우리나라 유치장은 가면 삼식새끼 밥을 또박또박 줍니다. 따뜻한 밥. 계란 후라이 얹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볶음밥 해서 주기도 하고 태국은요. 밥을 주긴 주는데 비닐봉지밥으로 줍니다. 식성 좋지 않은 사람은 못 먹고요. 방콕의 실롬 유치장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170명 정도 있는 방이면 밥을 한 8, 90명 정도 양만 가지고 와서 조그만 그 배식구, 그러니까 손목 2개 들어갈 만한 배식구에서 바깥에서 배식을 하면 식판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식판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참 그게 사람 있을 곳 아니죠.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죄 짓고 외국에 있는 수용소, 까목소 들어가 보시면 정말 눈물 납니다. 아마 쌍방울 그 전 회장도 아마 유치장에서 하루 세우고 뭐 그 사람이라고 뭐 독방 좋겠습니까? 언론에 비친 뉴스 화제의 언론 인물이니까 그냥 대중적인 방 놓겠죠. 방콕의 실롬 유치장 같은 경우에는 중동계 불법 체류자들, 범죄자들이 방장을 하고 방 안에서 술 팔고 담배 팔고 컵라면 팔고 매점을 꾸미고 있습니다. 방 한 칸에. 그러니까 태국 교정당국의 비호 아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이 아주 그 부패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려는 결정을 빨리 했다고 하는데 뭐 정치적인 것도 있었을 겁니다. 총선 때 들어오면 개작살 나니까 지금 빨리 들어와서 다 잊어버리게 하자.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서 사시다가 죄 지으셨으면 한국에서 해결하고 한국에 유치장 가고 한국에서 재판받고 한국에서 해결하는 게 좋죠. 해외로 도망 나와 있는 기간 동안은 기소 중지 기간이 해외 체류하는 동안은 정지가 돼서 계속 그 유효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외국에 나와서 좋은 행동을 안 하거든요. 또 폭력을 쓰고 또 사기를 하고 선량한 교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라오스 유치장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흙바닥 유치장에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비가 그냥 떨어지고 힘 있는 몇 사람만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잠을 잘 수 있고 모기한테 뜯겨가면서 그런 데서 처벌받다 보면 한국 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절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 죄 지으면 한국 가서 일찍 해결하자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죄를 짓고 처벌을 면하고 면피하고 숨겨돈 가지고 해외에서 특히 동남아시아 물가 싸다고 이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 모두 아시죠? 오늘 제목은 쌍방울 회장이 왜 한국을
내일 간다고 했을까? 이걸로 해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게 큰 힘이 되고요. 옆에서 이렇게 쫑알쫑알거리고 있는 남이에게도 큰 원동력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